그리고 우리가 그 교육과 관련해서 이 시기에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벌린 칼리지, 오벌린 대학교입니다. 오하이오에 설립이 된 오벌린 칼리지. 이 오벌린 칼리지는요, 매우 흥미로운 학교인데, 원래는 뭐 그 스웨덴 계열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웠다가 학교가 이렇게, 경영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문을 닫게 될 처지에 있었는데, 그때 태푼 형제라는, 태푼 브라더스라고 말하는데, 태푼 형제들이, 두 형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부자들과는 달리 매우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결국 이제 노예제도 문제였는데, 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노예 해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예제도 반대협회 이런 데 이제 핵심 멤버로 참여를 했고요. 또 그 당시에 미국 사회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프리 처치 무브먼트였습니다. 자유교회.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때 프리는 그 당시에 교회들이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이제 그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의 회중석을 대여를 했습니다. 교인들한테.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앞에 좋은 자리에 앉고 많은 헌금을 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뒤에 싼 값에 그 발코니나 기둥 뒤에 이제 앉아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감리교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관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감리교인들 안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웨슬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의 그 궁극적 목표로 삼았는데, 이따위로 교회 안에서조차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이 구분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프리 처치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 교회 안에 돈 안 내고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운동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운동이죠. 그래서 이 프리라고 하는 게 공짜란 뜻도 있고 자유란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로버츠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이것 때문에 교단에서 쫓겨나고 또 뛰쳐나와서 프리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자유 감리교회를 아예 교파가 분열돼서 만들기도 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뒤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게 그 당시 되게 이제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런 이 자유교회 운동에도 이 태푼 형제가 매우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부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금 아마 카카오나 네이버 회장 정도쯤 되는 매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학교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사로 들어가서 막대한 돈을 내고 이 오벌린 학교를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 태푼 브라더스가 누구를 엄청나게 존경했냐면 찰스 피니를 존경했습니다. 찰스 피니가 그 당시에 그 성령 운동을 통해서 개인의 회심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그 미국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이 지은 이 사회적 죄 때문에 미국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 우리가 그거 회개하고 뜯어 고쳐야 된다. 그 죄가 뭐냐? 그게 노예제도다.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찰스 피니의 부흥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뭐 시어도어 웰드라든가 또 뭐 블렌차드라든가 이런 나중에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노예제도 반대 운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피니는 그 뒤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개혁 운동에 관여를 하게 됐는데, 이런 피니를 매우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태푼 브라더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태푼 형제가 그 부흥 강사로 전국을 뛰어다니고 있는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피니를 이 오벌린 대학의 조지 시나 교수로 초청해라. 그러면 내가 돈 되겠다. 그런 조건으로 학교를 인수하게 되죠. 그래서 부흥 강사로 떠돌던 피니가 갑자기 졸지 대학교의 조지 시나 교수님이 됩니다. 대신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하던 그 복음전도 사역, 부흥 사역자의 역할을 계속 보장하는 조건으로 가죠. 그래서 그는 이 오벌린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전국을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사의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부흥 강사인 신학대학 교수가 이제 생긴 거죠.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갔을 때도 몇몇 선생님들이 교수이면서도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는
선생님들이 됐고, 그게 저에게는 약간 롤 모델이 돼가지고 저도 하나님께 부흥회를 하는 신학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서, 물론 저는 영성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부흥회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비슷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그 오버랜드 대학에서 이제 찰스 피니를 데리고 오면서 이제 또 표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학교가 완전히 이제 새로운 학교가 되는데, 또 하나 이제 그 중요한 인적 자원이 뭐냐면 그 오버랜드 대학교 옆에 레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레인 신학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레인 신학교에서 그 당시 남부가 이제 무슨 일을 이 노예 제도가 이제 그 심각해지면서 그 북부 사람들 중에 남부의 흑인 노예들을 탈출시켜서 북부에 노예가 없는 주, 아니면 이제 그 당시 가장 안전했던 곳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노예 제도가 없어가지고 그 영국 식민지였고, 영국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노예 제도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예를 팔 수도 없었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흑인들에게 가장 천국이 어디냐, 캐나다였습니다. 그래서 남부에서 흑인 노예들을 탈출을 시켜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이제 A, B, C, D 이렇게 이게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김 선생님이 마치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A에게로 이제 몰래 빼냅니다. 이 사람이 숨겨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다음에 C에게 사람을 데려다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캐나다까지 이 노예들을 빼내서 탈출시키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는 드레드 스콧인가요? 그런 재판을 벌여가지고 또 미국에서 그 퓨저티브 로우라고 그래가지고 도망자 노예법, 도망 노예법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요.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가 도망을 가면 이 사람을 이제 추노가 되는 거죠. 추노가 가가지고 이걸 잡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노예를 찾는데, 이 노예를 숨겨준 사람들 혹은 탈출을 해준 사람도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이 도망 노예한테 사람이 너 내 노예지라고 말을 하면 그거를 증명해야 될 필요 없이 얘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겠어요? 엉뚱한 사람도 막 데려다가 그냥 온 거죠. 그리고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인데도 백인이 그렇게 우기면 이 애를 데려올 수 있었고, 이 흑인은 재판을 받을 때 배심원이나 변호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도망을 가면 그 노예를 잡기 위해서 추노권을 풀었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시 노예를 끌려가는 일들이 이제 속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추노꾼들이 잡을 수 없는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누가 지하에 땅굴을 파고 빼내는가 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Underground Railroad, 지하철도 운동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흑인들을 마치 땅굴을 파고 밑으로 두더지처럼 캐나다로 빼내는 것 같다. 근데 실제로 그런 거 한 건 아니고요. 몰래 사람들이 사람을 인계해가지고 너무나 이제 잘 숨겨져가지고 안 들킨 거죠. 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에 깊이 관여된 학교가 레인 신학교였습니다. 그 레인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이 노예들을 도피시키는 역할들, 또 교수들이 그런 일들에 관여가 돼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학교에서 문제가 되니까 학교에서 이 관련자들을 퇴학시키거나 쫓아냈습니다. 이 문제가 된 거죠, 오하이오에서. 근데 오벌린 대학교가 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운동에 관여됐다가 레인 신학교에서 퇴학당한 애들 혹은 자발적으로 때려치고 나온 친구들을 학생으로 다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학교가 이제 다시 아까 말한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운동의 본산지가 되고 노예제도 반대 운동의 요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벌린 대학교가 이 노예제도 반대 운동이 아주 중요한 소위 말하는 운동권 대학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성들, 그 당시 여성들에게 대학 교육을 거의 안 시켜줬던 상시였는데 학위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와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자들에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일종의 공학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그때 거기에 이제 앙뚜아네트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자가 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미국에서 최초로 안수받은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다 이제 오벌린 대학 출신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대학은
학생들이 돈을 많이 안 주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근로장학 제도 같은 거죠. 동시에 그러기도 하고 학생들에게도 노동의 가치를 지적인 학문과 연동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한 전인 교육을 강조했고 노동을 매우 중요시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같이 농사도 짓고 작물도 재배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기본적으로는 잘 훈련된 목회자와 그다음에 선교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물론 탁월한 그 목회자 그다음에 뛰어난 신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선교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미국이 노예제도라든가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때 매우 진보적인 입장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운동에 센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온갖 형태의 개혁 프로그램들이 개혁 이슈가 발생하면 그런 것들이 거의 제일 먼저 실험되고 논의되고 그다음에 참여되는 그런 학교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오벌린 대학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뭐 하버드, 예일은 다 알고 뭐 UCLA 이런 건 알지만 오벌린 대학은 모르는데 적어도 교회사의 관점에서 그다음 미국의 교육사의 입장에서 오벌린 칼리지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학교임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시기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아까처럼 다양한 형태의 선교 운동, 물론 국내에 이제 새로운 이렇게 개척지가 만들어지면서 경계가 확장됐기 때문에 국내 전도만도 뭐 해외 선교만한 규모와 그 다음에 뭐 이제 범위를 갖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그런 foreign mission 해외 선교도 요 시기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제 미국이 대륙이 팽창되는 관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국내 안에서도 이제 증기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하고 이러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태평양에 대한 관심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자기네 나라 아메리카 대륙의 이야기만으로도 이제 벅찼는데 그 범주를 넘어서서 미국 대륙 바깥에서 특별히 태평양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미국이 드디어 이제 페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을 개항을 하게 되고 그 시기 비슷하게 이제 중국에서는 아편 전쟁이 벌어져서 중국이 개방을 하게 되죠. 그 어간에 이제 조선에도 이제 그 외항선들이 그러니까 이항선이라고 그러죠. 외국 배들이 막 동해나 또 서해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 막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러는 와중에 영국에서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게 이제 근대 선교의 이제 포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중적 매체를 통해서 미국에 알려지게 되고 또 미국에서도 피니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모금 운동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1810년에 아까 최초의 세미나리라고 말했던 엔도버 엔도버 신학교, 하버드 대학교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만들었던 그 학교의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이 바로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촉발된 선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모여서 같이 모임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터졌고 이제 이 친구들을 통해서 미국 해외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선교가 아니라 미국도 드디어 외국에다가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라는 이제 움직임이 벌어지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5명의 엔도버 신학교 학생들 이게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미국에 처음 건너온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이런 이름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세뮤얼 뉴엘, 아도니람 저드슨, 루터 라이스, 세뮤얼 노트 2세, 그 다음에 고든 홀, 이 5명의 엔도버 신학교 학생들이 인도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땅에서 해외 선교사로 처음 배를 탄 친구들이 1812년에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폭발적으로 해외 선교자들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70년이 지나서 1884년이 되면 한국에 또 조선에도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기원을 쫓아가 보니까 이것도 제2차 대각성 운동 그 어간에 벌어진 일이었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2차 대각성 운동과 관련된 제반 이야기들 1800년대 이제 그 초반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